안녕하세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의 이규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다뤘던 400여 편의 역사 칼럼과 영상 가운데서 33편을 엄선해서 이렇게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하이스토리 한국사입니다. 김영사에서 나왔는데요. 1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역사 칼럼을 썼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제목처럼 역사적 히스토리를 이야기적 스토리로 풀어보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스토리인 역사를 아주 쉽고 친근하게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하이를 붙였습니다. 기자에서 은퇴한 이후 저를 가리키는 수식어를 아예 히스토리텔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읽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수고로 읽는 이들이 상식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히고 시쳇말로 아는 척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만의 저작은 아닙니다. 학계에서 혹은 발굴장에서 피땀을 흘리며 공부한 여러 연구자와 함께 쓴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리텔러로서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가는 내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역사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도 있죠. 저는 현재의 상황에 걸맞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룰 때 실록과 고려사 그리고 이 삼국 사기와 같은 문헌 사료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비슷한 이야기가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나라의 운명을 바꾼 소주 관련 기사를 쓸 때는 고전 DB에서 소주로 검색된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무려 796건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의 주량이 소주 반잔이며 술은 임금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개를 가로저은 일화 등 기승전결을 이어갈 고리를 연결했습니다. 근데 사실 800건 정도의 기사 검색은 다반사죠. 어떤 기사를 쓸 때는 5,000건, 7,000건, 8,000건이 넘는 자료 및 문헌 사료를 찾아서 일일이 읽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야 40장에서 50장 정도 되는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방대한 서료, 즉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같은 사료를 읽다 보면 미로를 헤매기 일쑤인데요. 그러다가도 또 언뜻 화난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푸바오로 대표되는 중국의 판다 외교와 관련된 사료를 뒤지다가 조선조 태종 때 일본이 외교 선물로 보낸 코끼리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사람을 밟아 죽인 애물단지가 되어서 유배까지 떠나는 신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배지에서 단식 투쟁까지 벌인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대목에서 바로 빗나간 동물 외교의 단면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사고 등 대형 첨사와 관련해서는 당태종이 황충 즉 메뚜기 떼가 휩쓸자 들판에 나가서 차라리 내 심장을 갉아먹어라 라면서 황충 2마리를 삼킨 대목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왕조시대 군주들은 저마다 내 탓이오를 외쳤죠. 그리고 최고 5만 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한 정조시대 과거시험, 그리고 1만여 명에 이른 임진왜란 항해 즉 항복한 일본인, 그리고 어전에서 방구를 낀 이야기까지 기록했던 조선시대 사관,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 무대 붕괴 사고 같은 그런 사고들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무궁무진한 아이템이 선조들이 남긴 사료와 문헌에 담겨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연구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 연구 성과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것도 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죠. 연구자들은 관련 분야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스토리텔러로서 멀게는 공룡의 시대부터 가깝게는 1968년 1.12 사태까지의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쉬운 필체로 풀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디 기자는 중학생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게 기사를 써야 한다라고 배우죠. 혹여 학자들의 연구를 잘못 혹은 허투루 다루다가 그들이 피땀 흘려 거둔 성과에 횡요, 누를 끼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사의 아이템 주제가 되는 논문을 최소한 90% 정도는 이해할 때까지 해당 연구자를 들들 볶습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의 논문과 단행본, 도로까지 되도록 샅샅이 뒤져보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독자들을 이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케플러보다 먼저 초신성 폭발을 관측한 조선의 천문관들과
제2의 광개토대왕비로 추정되는 충주 고구려배 발견, 그리고 신라에서 유행한 이모티콘과 줄임말, 경주 소월리 출토, 사람 얼굴 모양 항아리 등은 소위 영혼까지 탈탈 털린 어려운 기사였습니다. 이 중 소월리 유적의 해석을 두고는 목화 논쟁 중이죠. 저는 연구자들이 인용한 구절에 출전을 찾느라고 하루 밤낮을 허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하면 그 인용구는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고학 발굴 및 인양과 관련된 이야기도 절대 허투루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고학 조사단의 분투로 수천 년 만에 발굴 혹은 인양된 유구와 유물에 스토리라는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중의 눈높이에 오를 단서를 샅샅이 찾습니다. 물론 발굴단 요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래서 8000년 전 신석기인의 배설물인 똥화석이 화두에 올랐고요. 발굴장 인부가 찾아낸 0.05mm의 금박 화조도, 그리고 꿀병과 참기름 병으로 쓰인 고려 청자, 성류굴의 어둠 속 비밀 통로에서 현연한 진흥왕의 낙서, 가야 무덤 속의 경비견과 신라 고분 속의 반려견 등은 발굴단 요원들의 눈썰미를 이야깃거리로 가공한 겁니다. 이렇게 선품과 발품, 머리품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꾸며본 하이스토리 한국사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